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룸 안 하얀 식탁보 위로 은색 커트러리가 빛나고 있었다.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잔을 정리하던 순간 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섰다. 정숙은 칠순을 앞둔 기품 있는 여성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지훈을 키워냈다. 단단하고 조용한 얼굴엔 오늘만큼은 화사한 분홍빛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직원이 자리로 안내하자 그녀는 작게 인사하며 앉았다. 지훈은 이미 와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앉은 아들은 엄마를 보자 반가운 듯 일어섰다. 엄마 예쁘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세요. 어디 나이든 여자가 멋낸다고 어울리긴 하나 싶었는데. 정숙은 민망한 듯 가볍게 웃었다. 내가 결혼한다는데 엄마도 신경 좀 써야지. 지우는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수진이랑 수진 어머니도 곧 도착한대요. 메이크업이 좀 늦었대요. 그래도 오늘 다들 기분 좋을 거예요. 어머니도 마음 편하게 드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뒷목이 싸하게 당겼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상대 집안도 같은 마음이면 좋을 텐데. 그녀는 아들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내심 조심스러웠다. 혼자 키운 아들이다. 서툴러도 고든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썼고 그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믿고 싶었다. 그런데 시계가 서서히 12시를 넘기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 12시 정각. 분명 수진 측이 제안한 시간이기도 했다. 정숙은 말없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지훈이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모습이 슬쩍 불안해 보였다. 어머니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드레스 투어가 길어졌나 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자들 그런 거 오래 걸린대요. 정숙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빛은 점점 얼어붙었다. 드레스는 며칠 후에도 고를 수 있잖니. 오늘은 약속된 자리인데. 지금 몇 분 늦은 거니? 15분요. 근데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워낙 자유로운 분이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것과 무례한 건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참아야 할 타이밍이었다. 룸 안에 고요했다. 지우는 서둘러 메뉴판을 뒤적였고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테이블볼을 쓰다듬었다. 이렇게 조심스레 마련한 자리. 1시간 일찍 도착해 미리 앉아 있었던 자리. 예의와 존중을 담아 그 집 딸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자리였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처음이니까 한 번은 기다릴 수 있다. 정숙은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들의 말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걸까?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날. 이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생각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눈빛을 살피며 가볍게 웃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밝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정숙은 말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다. 지훈이 이토록 애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를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얌전하고 책임감 있었던 아들. 혼자서 도시락 싸들고 학원 다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지. 다만 오늘 같은 자리에선 서로 조금 더 조심했으면 했단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수진 씨 어머니가 좀 자유로운 성격이세요. 수진이랑 자매처럼 지낸다니까요. 수진이도 그런 엄마 밑에서 컸지만 생각 깊은 애예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자유로운 성격이라는 말이 자칫 무책임과 예의 없음으로 번지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건 사회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왔나 보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옆방으로 지나가던 손님이었을 뿐. 정숙은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 있었다.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오길 바랐지만 지훈의 폰은 조용했다.
지우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말했다. 엄마 혹시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엄마 기다리게 했던 거. 그때는 제가 미용실 간다고 엄청 늦었잖아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내 졸업식이었고 내가 주인공이었지. 오늘은 다르잖니. 우린 손님이고 손님을 맞는 입장이야. 지킬 건 지켜야지 예의라는 걸 난 아직도 그렇게 믿는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과 그 가족의 실수를 엄마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싶었다. 그런데 정숙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상대의 진심과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그녀는 살아오며 배웠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야. 나 하나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감은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이 변화하는 건 아주 작은 한마디 때문이었다. 곧 도착한 수진의 문자가 그 모든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할 것이다. 호텔 복도에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정숙은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다. 그 작은 동작마저 조심스러웠다. 시계는 어느새 약속 시간에서 45분을 넘어섰다. 지우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엄마 왔대요. 방금 도착했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중이래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엔 여전히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 그저 오래 참아온 사람의 무표정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여자가 들어섰다. 앞장선 사람은 수진이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수수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 뒤로는 수진의 어머니 오미란. 알록달록한 스카프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얹은 채였다.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면세점에서 이 구두에 꽂혀가지고요. 딸이 그냥 나오자고 했는데도 제가 욕심을 좀 냈네요. 하. 정숙은 웃지 않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으로는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면세점이요? 예, 공항 근처에 들렀다 왔어요. 오늘 상견례니까 옷이랑 구두도 좀 맞추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우는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엄마 괜찮죠? 이제 다 같이 밥 먹어요. 정숙은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애써 미소 지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기 위해 남의 기다림을 무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두 하나 사겠다고 예비 시댁을 기다리게 한 그 마음이 너무나 무례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훈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돌렸다. 어머니 수진이 요리도 잘해요. 지난번엔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말에 오미란이 킥킥 웃었다. 얘가요? 요리는 뭘 해요? 배달이 세상 편한데 괜히 부엌 들어가서 고생을 해. 아휴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요리도 싫어해서 얘도 안 배웠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마치 밥은 안 해먹을 거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래도 가정이라는 건 서로 챙기고 맞춰가는 거니까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화는 더 이상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가치관은 너무 달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정숙은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겉으론 예의 바른 듯하지만 왜인지 마음 깊은 데에서 무언가가 걸렸다. 이 결혼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녀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숙은 조용히 물을 마셨다. 그러나 그 속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눈치를 보며 수진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구두 때문에 거기 들르자고 하셨을 때부터 불안했어. 근데 그때라도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오미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요즘 세상에 30분, 40분 늦는 게 큰일이니? 우리도 살다 보면 늦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지훈 어머님 너무 엄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프리한 스타일이라 그렇지 딱히 신뢰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숙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로움이 무례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잖아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식탁 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 순간 지훈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수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 열고 천천히 봐주면 안 될까? 정숙은 아들의 간청 섞인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가 진심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진에게 시선을 옮겼다. 수진 씨. 네, 어머님. 혹시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행사에도 이렇게 프리하게 대하실 건가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 저는 그런 건 좀 상의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오미란이 다시 나섰다. 저는요, 딸이 결혼해도 시댁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각자 집에서 편하게 보내면 되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걸 강요하나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이 결혼은 단지 아들과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일이었다는 걸.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숙은 지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자. 지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자리를 도중에 빠져나가는 건 결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게 더 힘든 일이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들 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제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의 어깨도 서서히 굳어졌다. 정숙은 호텔 로비 구석 가장 외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한숨을 쉬는 것도 표정을 바꾸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전화 한 통이 울렸다. 화면엔 영숙 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이렇게 늦게 받니? 상견례 잘 끝났어? 정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잘 끝나긴 뭐가. 45분이나 늦게 와선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늦었다고 하더라. 그 얘길 웃으면서 해. 영숙의 탄식이 들렸다. 세상에. 그걸 핑계라고 한 거야, 진짜로? 그래. 그 어머니란 사람도 당당하게 웃고 있더라. 우리 집은 프리한 스타일이라나 뭐라나. 정숙의 말투엔 냉기와 허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훈이는 뭐래? 애야 당연히 눈치 보지. 사랑하니까 감싸고 놀지. 근데 난 그게 더 속상하더라.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나까지 설득하려 드는 모습이.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숙아, 너한텐 예의가 중요한 사람이잖아. 사람 됨됨이는 작은 데서 보인다고 너 늘 그랬지? 그 말에 정숙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 지금 그 여자랑 사돈 맺으면 앞으로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념일에도 우린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일까봐 걱정돼. 그런 집안이랑 엮이면 평생 내가 상처받지. 정숙은 눈을 감았다. 지훈의 생일. 그런데 언니, 나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니지?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이 엮이는 거야.
그 여자가 앞으로 널 어떻게 대할지 오늘 다 보여줬잖아. 정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상처처럼 말없이 가슴을 쥐고 있었다. 그 시각 위층 객실에선 수진과 지훈이 단둘이 남아 있었다. 수진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지훈은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다. 나 진짜 너무 죄송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늦을 줄 몰랐어. 내가 엄마 말렸어야 했는데 진짜로. 수지는 연거푸 사과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원래 좀 깐깐한 건 알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오늘은 그냥 처음이니까 서로 낯설어서 그런 거지. 정숙은 다음날 퇴근 후 바로 지하철을 타고 영숙의 미용실로 향했다. 머리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속이 미칠 듯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영숙은 손님의 머리를 감기던 손을 멈추고 정숙을 보며 반가운 듯 인사했다.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이제 끝나.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20분 후 영숙은 커피 2잔을 들고 와 정숙 옆에 앉았다. 어제 이후로 마음 좀 정리됐어? 정숙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 오늘 아침에 수진이가 연락 왔더라. 저녁에 집으로 인사 오겠다고. 영숙은 눈을 찌푸렸다. 그래도 예의는 갖추려고 하나 보네. 근데 오겠다는 그 말이 꼭 무슨 시도 같아서 더 불편하더라. 본인 입장에선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건데. 그게 나에겐 또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지니 아이러니지. 그 시각 수지는 지훈과 함께 정숙의 집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차 안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지는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오늘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 어머님께 내 마음 제대로 전하고 싶어. 응. 그러면 엄마도 조금은 마음 푸실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쇼핑백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엔 수진이 직접 고른 수제차 세트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숙은 현관문 앞까지 나와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수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정숙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서 와요. 저녁 식사 때니 밥 먹고 얘기해요. 차린 건 없네요. 식탁에는 평범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조기구이가 차려져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 앉으며 작게 감탄했다. 와, 집밥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 엄마는 요리 거의 안 하셔서요. 어릴 때부터 외식이 더 익숙하거든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아, 그렇군요. 집밥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나물을 넣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직접 무치신 거예요. 네.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무친 건 맞아요. 지우는 어색한 기류를 풀어보려 농담을 던졌다. 엄마는 이 나물 하나로나 고등학교 3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수진이 웃자 정숙도 살짝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건 곧 사라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 조심스레 쇼핑백을 꺼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요. 차 즐겨 드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어요.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근데 수진 씨,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수진은 순간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예의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자유나 스타일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집안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정말 아쉬웠어요. 수지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대답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게요.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란 걸. 가치관의 충돌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차이였다. 며칠이 지났다.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평일 오전인데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거실에 나가보니 탁자의 편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카드를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수진의 손편지가 보였다. 어머님, 상견례 때 불편하셨을 텐데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미숙함으로 실망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중하게 성심껏 다가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곧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아들 지훈이었다. 지훈아, 시간 되면 오늘 점심에 나 좀 보자.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엄마가 갈게. 식당은 지훈이 자주 가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은 지훈은 분위기를 살피며 말을 꺼냈다. 지훈아, 내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엄마도 알아.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도 느껴지고. 근데 엄마는 그 사랑 하나로 결혼 생활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예전엔 그런 말 잘 안 했잖아. 사람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집안 분위기도 다르다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강경하세요? 정숙은 작게 웃었다. 맞아.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다르면 결국 부딪히게 돼. 어릴 땐 그게 단순한 차이로 보이지만 살아보면 벽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말을 기다렸다.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예쁘고 똑똑하고 솔직하고. 그런데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준비는 돼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수진이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노력은 감사해. 근데 그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하거든.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엄마는 반대세요?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반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묻고 싶어.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행동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를 감싸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무너져.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엄마가 해준 밥상, 겨울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이 모든 게 지금의 이 진지한 목소리에 녹아 있었다. 엄마,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정숙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존중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서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조용히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었다. 지훈에게서 받은 문자 한 줄. 우리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장은 마치 수십 줄의 비난처럼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룸 안 하얀 식탁보 위로 은색 커트러리가 빛나고 있었다.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잔을 정리하던 순간 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섰다. 정숙은 칠순을 앞둔 기품 있는 여성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지훈을 키워냈다. 단단하고 조용한 얼굴엔 오늘만큼은 화사한 분홍빛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직원이 자리로 안내하자 그녀는 작게 인사하며 앉았다. 지훈은 이미 와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앉은 아들은 엄마를 보자 반가운 듯 일어섰다. 엄마, 예쁘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세요. 어디 나이든 여자가 멋낸다고 어울리긴 하나 싶었는데. 정숙은 민망한 듯 가볍게 웃었다.
내가 결혼한다는데 엄마도 신경 좀 써야지. 지우는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수진이랑 수진 어머니도 곧 도착한대요. 메이크업이 좀 늦었대요. 그래도 오늘 다들 기분 좋을 거예요. 어머니도 마음 편하게 드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뒷목이 싸하게 당겼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상대 집안도 같은 마음이면 좋을 텐데. 그녀는 아들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내심 조심스러웠다. 혼자 키운 아들이다. 서툴러도 고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그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믿고 싶었다. 그런데 시계가 서서히 12시를 넘기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 12시 정각. 분명 수진 측이 제안한 시간이기도 했다. 정숙은 말없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지훈이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모습이 슬쩍 불안해 보였다. 어머니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드레스 투어가 길어졌나 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자들 그런 거 오래 걸린대요. 정숙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빛은 점점 얼어붙었다. 드레스는 며칠 후에도 고를 수 있잖니. 오늘은 약속된 자리인데. 지금 몇 분 늦은 거니? 15분요. 근데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워낙 자유로운 분이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것과 무례한 건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참아야 할 타이밍이었다. 룸 안에 고요했다. 지우는 서둘러 메뉴판을 뒤적였고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테이블볼을 쓰다듬었다. 이렇게 조심스레 마련한 자리. 1시간 일찍 도착해 미리 앉아 있었던 자리. 예의와 존중을 담아 그 집 딸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자리였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처음이니까 한 번은 기다릴 수 있다. 정숙은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들의 말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걸까?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날. 이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생각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눈빛을 살피며 가볍게 웃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밝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정숙은 말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다. 지훈이 이토록 애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를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얌전하고 책임감 있었던 아들. 혼자서 도시락 싸들고 학원 다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지. 다만 오늘 같은 자리에선 서로 조금 더 조심했으면 했단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수진 씨 어머니가 좀 자유로운 성격이세요. 수진이랑 자매처럼 지낸다니까요. 수진이도 그런 엄마 밑에서 컸지만 생각 깊은 애예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자유로운 성격이라는 말이 자칫 무책임과 예의 없음으로 번지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건 사회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왔나 보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옆방으로 지나가던 손님이었을 뿐. 정숙은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 있었다.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오길 바랐지만 지훈의 폰은 조용했다. 지훈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말했다. 엄마 혹시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엄마 기다리게 했던 거. 그때는 제가 미용실 간다고 엄청 늦었잖아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내 졸업식이었고 내가 주인공이었지. 오늘은 다르잖니. 우린 손님이고 손님을 맞는 입장이야. 지킬 건 지켜야지 예의라는 걸 난 아직도 그렇게 믿는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과 그 가족의 실수를 엄마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싶었다. 그런데 정숙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상대의 진심과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그녀는 살아오며 배웠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야. 나 하나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감은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이 변화하는 건 아주 작은 한마디 때문이었다. 곧 도착한 수진의 문자가 그 모든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할 것이다. 호텔 복도에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정숙은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다. 그 작은 동작마저 조심스러웠다. 시계는 어느새 약속 시간에서 45분을 넘어섰다. 지우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엄마 왔대요. 방금 도착했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중이래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엔 여전히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 그저 오래 참아온 사람의 무표정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여자가 들어섰다. 앞장선 사람은 수진이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수수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 뒤로는 수진의 어머니 오미란. 알록달록한 스카프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얹은 채였다.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면세점에서 이 구두에 꽂혀가지고요. 딸이 그냥 나오자고 했는데도 제가 욕심을 좀 냈네요. 하. 정숙은 웃지 않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으로는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면세점이요? 예, 공항 근처에 들렀다 왔어요. 오늘 상견례니까 옷이랑 구두도 좀 맞추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우는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엄마 괜찮죠? 이제 다 같이 밥 먹어요. 정숙은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애써 미소 지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기 위해 남의 기다림을 무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두 하나 사겠다고 예비 시댁을 기다리게 한 그 마음이 너무나 무례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훈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돌렸다. 어머니 수진이 요리도 잘해요. 지난번엔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말에 오미란이 킥킥 웃었다. 얘가요? 요리는 뭘 해요? 배달이 세상 편한데 괜히 부엌 들어가서 고생을 해.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요리도 싫어해서 얘도 안 배웠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마치 밥은 안 해먹을 거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래도 가정이라는 건 서로 챙기고 맞춰가는 거니까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화는 더 이상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가치관은 너무 달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정숙은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겉으론 예의 바른 듯하지만 왜인지 마음 깊은 데에서 무언가가 걸렸다. 이 결혼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녀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숙은 조용히 물을 마셨다. 그러나 그 속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눈치를 보며 수진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구두 때문에 거기 들르자고 하셨을 때부터 불안했어. 근데 그때라도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오미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요즘 세상에 30분, 40분 늦는 게 큰일이니? 우리도 살다 보면 늦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지훈 어머님 너무 엄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프리한 스타일이라 그렇지 딱히 신뢰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숙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로움이 무례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잖아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식탁 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 순간 지훈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수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 열고 천천히 봐주면 안 될까? 정숙은 아들의 간청 섞인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가 진심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진에게 시선을 옮겼다. 수진 씨. 네, 어머님. 혹시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행사에도 이렇게 프리하게 대하실 건가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 저는 그런 건 좀 상의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오미란이 다시 나섰다. 저는요, 딸이 결혼해도 시댁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각자 집에서 편하게 보내면 되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걸 강요하나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이 결혼은 단지 아들과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일이었다는 걸.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숙은 지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자. 지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자리를 도중에 빠져나가는 건 결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게 더 힘든 일이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들 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제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의 어깨도 서서히 굳어졌다. 정숙은 호텔 로비 구석 가장 외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한숨을 쉬는 것도 표정을 바꾸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전화 한 통이 울렸다. 화면엔 영숙 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이렇게 늦게 받니? 상견례 잘 끝났어? 정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잘 끝나긴 뭐가. 45분이나 늦게 와선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늦었다고 하더라. 그 얘길 웃으면서 해. 영숙의 탄식이 들렸다. 세상에. 그걸 핑계라고 한 거야, 진짜로? 그래. 그 어머니란 사람도 당당하게 웃고 있더라. 우리 집은 프리한 스타일이라나 뭐라나. 정숙의 말투엔 냉기와 허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훈이는 뭐래? 애야 당연히 눈치 보지. 사랑하니까 감싸고 놀지. 근데 난 그게 더 속상하더라.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나까지 설득하려 드는 모습이.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숙아, 너한텐 예의가 중요한 사람이잖아. 사람 됨됨이는 작은 데서 보인다고 너 늘 그랬지? 그 말에 정숙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 지금 그 여자랑 사돈 맺으면 앞으로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념일에도 우린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일까봐 걱정돼. 그런 집안이랑 엮이면 평생 내가 상처받지. 정숙은 눈을 감았다. 지훈의 생일. 그런데 언니, 나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니지?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이 엮이는 거야. 그 여자가 앞으로 널 어떻게 대할지 오늘 다 보여줬잖아. 정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상처처럼 말없이 가슴을 쥐고 있었다. 그 시각 위층 객실에선 수진과 지훈이 단둘이 남아 있었다. 수진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지훈은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다. 나 진짜 너무 죄송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늦을 줄 몰랐어. 내가 엄마 말렸어야 했는데 진짜로. 수진은 연거푸 사과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원래 좀 깐깐한 건 알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오늘은 그냥 처음이니까 서로 낯설어서 그런 거지. 정숙은 다음날
퇴근 후 바로 지하철을 타고 영숙의 미용실로 향했다. 머리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속이 미칠 듯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영숙은 손님의 머리를 감기던 손을 멈추고 정숙을 보며 반가운 듯 인사했다.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이제 끝나.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20분 후 영숙은 커피 2잔을 들고 와 정숙 옆에 앉았다. 어제 이후로 마음 좀 정리됐어? 정숙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 오늘 아침에 수진이가 연락 왔더라. 저녁에 집으로 인사 오겠다고. 영숙은 눈을 찌푸렸다. 그래도 예의는 갖추려고 하나 보네. 근데 오겠다는 그 말이 꼭 무슨 시도 같아서 더 불편하더라. 본인 입장에선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건데. 그게 나에겐 또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지니 아이러니지. 그 시각 수지는 지훈과 함께 정숙의 집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차 안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지는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오늘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 어머님께 내 마음 제대로 전하고 싶어. 응. 그러면 엄마도 조금은 마음 푸실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쇼핑백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엔 수진이 직접 고른 수제차 세트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숙은 현관문 앞까지 나와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수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정숙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서 와요. 저녁 식사 때니 밥 먹고 얘기해요. 차린 건 없네요. 식탁에는 평범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조기구이가 차려져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 앉으며 작게 감탄했다. 와, 집밥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 엄마는 요리 거의 안 하셔서요. 어릴 때부터 외식이 더 익숙하거든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아, 그렇군요. 집밥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나물을 넣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직접 무치신 거예요. 네.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무친 건 맞아요. 지우는 어색한 기류를 풀어보려 농담을 던졌다. 엄마는 이 나물 하나로나 고등학교 3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수진이 웃자 정숙도 살짝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건 곧 사라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 조심스레 쇼핑백을 꺼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요. 차 즐겨 드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어요.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근데 수진 씨,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수진은 순간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예의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자유나 스타일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집안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정말 아쉬웠어요. 수지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대답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게요.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란 걸. 가치관의 충돌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차이였다. 며칠이 지났다.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평일 오전인데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거실에 나가보니 탁자의 편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카드를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수진의 손편지가 보였다. 어머님, 상견례 때 불편하셨을 텐데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미숙함으로 실망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중하게 성심껏 다가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곧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아들 지훈이었다. 지훈아, 시간 되면 오늘 점심에 나 좀 보자.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엄마가 갈게. 식당은 지훈이 자주 가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은 지훈은 분위기를 살피며 말을 꺼냈다. 지훈아, 내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엄마도 알아.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도 느껴지고. 근데 엄마는 그 사랑 하나로 결혼 생활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예전엔 그런 말 잘 안 했잖아. 사람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집안 분위기도 다르다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강경하세요? 정숙은 작게 웃었다. 맞아.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다르면 결국 부딪히게 돼. 어릴 땐 그게 단순한 차이로 보이지만 살아보면 벽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말을 기다렸다.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예쁘고 똑똑하고 솔직하고. 그런데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준비는 돼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수진이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노력은 감사해. 근데 그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하거든.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엄마는 반대세요?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반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묻고 싶어.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행동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를 감싸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무너져.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엄마가 해준 밥상, 겨울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이 모든 게 지금의 이 진지한 목소리에 녹아 있었다. 엄마,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정숙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존중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서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조용히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었다. 지훈에게서 받은 문자 한 줄. 우리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장은 마치 수십 줄의 비난처럼 느껴졌다. 오늘 사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시니어 인생 극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바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